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올해 대비 6% 인상하는 행정 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춰 부담 기초액을 인상하는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67만 원이었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1인당 7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때문에 내년부터는 인상된 부담 기초액을 토대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116만 6,220원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이 100명인 사업장에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연간 약 13억 9,994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서 오는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4%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NGO 보고서 연대 등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이행과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난 9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장애 등급제 폐지, 강제 입원과 강제 치료에 관한 근거 조항 폐지 등이 권고된 바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되짚어보고 향후 협약과 최종 견해에 따른 이행 계획과 실행,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걸쳐 장애인 단체와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렸습니다. 내년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금액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지급 단가를 올리고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급 대상 노인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 소득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지급 단가와 지급 대상을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기초연금은 올해 최고 20만 원에서 1.8% 오른 최고 20만 3,600원으로 잠정 결정됐고 지급 대상 노인도 올해 447만 명에서 내년 463만 7천 명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시가 내년 10월까지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장노년층을 지원할 50플러스 재단을 설립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업무 중복 우려와 절차 미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도 예산 심사 보고서에서 50플러스 재단에 대해 서울시 복지재단이 10년간 운영 중인 노인정책센터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다른 재단을 설치하는 것은 업무 중복과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단의 공론화 과정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공청회와 의회 사전 설명 등을 거치지 않고 연구 용역의 결과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재단 설립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에 맞춰 퇴직 후 사회 참여를 도울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이라며 기존 재단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취업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박람회 현장. 700명이 넘는 북한 이탈 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각 부스마다 취업하기 위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해보고 싶고 하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또 찾을 수 있는 기회도 많으시니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참가한 업체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분야 등 총 46개. 구직자뿐만 아니라 구인난에 시달리는 업체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라는 반응입니다.
요즘에 좀 채용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여기를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조금 몇몇을 저희가 눈여겨봐서 지금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날 면접을 실시한 결과 총 51명이 현장에서 채용됐고 42명은 채용 예정, 나머지 203명에게는 재면접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취업 면접뿐 아니라 한쪽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제과, 네일아트 등 직업 체험이 진행됐고 취업교육과 금융상담 코너에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잘 훈련되고 성실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일을 하시면서 아울러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의 그런 사업이 될 것 같고요. 북한 이탈 주민 2만 5천 명 시대. 경기도는 앞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교육과 잡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도민과의 교류 사업도 병행해 사회 인식 개선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세터민 등의 자녀들이 한국인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하는 광주 새날학교가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새날학교 학생들에게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데요. 손주은 기자입니다.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핀 아이들, 바로 광주 새날학교의 학생들입니다. 오늘은 광주 새날학교 학생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새날학교 전교생과 교직원들은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이날 광주 새날학교 학생들에게 산타클로스가 되어준 곳은 바로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 광주에 거주하는 고려인과 외국인 근로자, 세터민 자녀를 초청하여 소외된 이웃에 대한 소통과 나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웃의 따뜻한 손길로 활짝 웃는 광주 새날학교 학생들이 또 다른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이웃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광주에서 복지TV 뉴스 손주은입니다. 신라 역사가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는 경주. 이 신라의 찬란했던 문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줄 옛 왕궁터인 경주 월성이 발굴 조사를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나선화 문화재청장, 준하경 경상북도 부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최강식 신라 왕궁 복원정비 추진위원장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 왕궁 복원정비의 원년을 맞아 사적 제16호 경주 월성에서 왕궁 발굴 복원 고유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사업은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 사업 8개 분야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과업이 완성이 되면은 그야말로 신라가 전성기에 어떤 모습을 두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냐 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월성은 신라시대에 도성이 있던 곳으로 101년 동안 궁궐이 지어진 후 800여 년 동안 신라의 중심지였으며 특히 8세기경 통일신라 수도였던 설화벌은 인구 100만 명의 국제적 도시였습니다. 신라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의 시발점 때문에 오늘 고유제를 시작을 해서 신라 왕궁의 어떤 그런 초석을 발굴해서 찬란한 신라 문화를 새롭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신라 왕궁 복원 정비 사업은 2025년까지 궁궐과 정각 등을 복원해 민족문화의 본향인 경주의 정체성 회복과 함께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국내 순수 창작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가 어느덧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공연 문화의 유형을 새롭게 바꾸며 세계 무대로까지 진출하고 있는데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프리마돈나를 꿈꾸던 발레리나가 첫눈의 거리의 춤꾼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역동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비보잉과 우아한 발레가 만나 관객의 환호를 이끌어냅니다. 2005년 시작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이 작품은 발레와 브레이크 댄스를 접목시킨 뮤지컬로 지난 2008년엔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기도 했는데요.
10년간 공연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보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강점 때문. 장기 공연을 하며 볼거리를 늘리고 스토리의 극적 요소 또한 추가하며 외국인 관객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도 순수한 감성이 있구나라고 느끼고 그래서 이제 삶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촉촉해지고. 한편 작품이 유명세를 타면서 뮤지컬의 영화화 작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제작사 측은 뮤지컬 원작을 현재 인터내셔널 버전의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중에 있으며 셰익스피어나 빅토르 위고처럼 전극 대형 뮤지컬로 만들어 각국의 공연장에서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국내 창작 공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이번 공연은 서울 정동 전용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무주택 세대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국민주택 등의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LH,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86제곱미터 이하 주택 청약에는 세대주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무주택 세대인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해지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근로자를 위한 2015 희망찾기 프로그램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기관을 다음 달 2일까지 공모합니다. 희망찾기 사업은 산재로 요양 중인 환자의 심리 불안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단기 프로그램이며 사회적응 사업은 치료 종결 이후 산재장애인의 직업기능 향상과 사회 적응을 돕고자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자원봉사단체와 회원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모범단체와 자원봉사자 등 14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37개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 시청 등이 이어졌습니다. 부양받는 어르신에서 책임지는 어르신으로 제31회 경기도 양평군 명문대학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노인대학에서 명문대학으로 명칭을 바꾼 양평군 명문대학은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상의 구형과 평생 교육을 통한 사회참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71명의 어르신이 졸업해 현재까지 총 1,64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발달장애 청소년 밴드인 엔젤키트의 콘서트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오는 27일 서울 광진구 제한몽골 외국인 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다문화 밴드인 노마드가 게스트로 출연하며 7080 밴드 등이 찬조 출연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지역 내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팡팡 페스티벌이 오는 20일 열립니다. 이날 축제에는 다양한 동아리 공연과 가족과 함께 케이크 만들기, 레크레이션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함께하는 사랑밭에서 멘토와 함께하는 꿈꾸는 진로 비전 캠프를 실시합니다. 이번 캠프는 이해, 존중, 배려, 가치, 나눔을 배우는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강점을 찾아서 자신을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는 진로 탐색 캠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푸른 공감 정서지능 연구, 공감으로 대화하는 청소년 코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단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나눔으로 성장하는 우리 겨울방학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청소년의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역량 있는 지역 주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겨울방학 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얼마 전 양구군청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노부부로부터 온 편지인데 8년간 지방 군의회 직원분이 연탄과 쌀, 고기 등을 꾸준히 보내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부는 그 직원분 덕분에 더욱 힘을 내 살아야겠다라며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칭찬 한마디가 감사에 보답하는 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전한 선행이 우리 이웃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힘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숯가마보다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을 배워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